새벽 5시 잠이 깼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3년째 비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습니다.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슬리퍼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많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한 조각, 계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맞은편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그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남편의 3주기입니다. 달력을 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저는 기억합니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현수가 와줬었지. 재작년에도 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락이 없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엄마, 회의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바쁘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던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지. 남편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오늘 3주기예요. 기억하죠?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수가 오늘 못 온대요. 바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혼자인 걸까?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올가을엔 단풍 보러 가요. 설악산 말고 내장산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데려가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으니 시간이 너무 느렸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장면이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셔츠를 꺼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젠 남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세제 냄새만 났습니다. 셔츠를 다시 걸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등산 지팡이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입니다. 낡았지만 튼튼했습니다.
손잡이에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병철. 지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걸었던 산길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산, 설악산, 지리산. 그때는 둘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가야 하나 봐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을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단풍을 보러 갈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혼자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엄마, 뭐야? 아들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현수야, 나 이번 주말에 단풍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엄마, 지금 나 회의 중이야. 아, 미안해. 그리고 주말에는 애 학원도 가야 하고 교통도 막히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항상 나중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우는 건 약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가도 될까요? 무서워요. 사진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그래, 혼자 가자. 아무도 같이 안 가면 혼자 가는 거지. 컴퓨터를 켰습니다. 단풍 여행 검색을 했습니다. 내장산 단풍버스 투어가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1인 예약 가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혼자 가는 거야?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예약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예약했어. 등산 지팡이를 봤습니다. 여보, 나 혼자 가봐요. 당신 대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약, 물병, 등산 지팡이도 챙겼습니다. 가방 옆에 놓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수야, 엄마 내일 단풍 보러 가. 1박 2일로.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진짜요? 누구랑 가는데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혼자라고 쓰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랑이라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답장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말리겠지.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한숨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가방을 메고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 환했습니다.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다들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가슴이 쓸쓸했습니다. 단풍 투어버스 앞에 섰습니다. 내장산 단풍 1박 2일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자님 맞으시죠? 네. 혼자 오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자리는 20번이에요. 티켓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창가 좋잖아. 엄마, 과자 챙겼어? 시끌벅적했습니다. 20번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등산 지팡이는 옆에 세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저를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터미널이 멀어졌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많아졌습니다. 단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고 노랬습니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거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자리를 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같이 보고 싶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앞자리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우리 며느리가 또 그러더라고. 바쁘다고. 다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도 이렇게 혼자 다니게 됐잖아.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누가 앉았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여기 자리 비었죠? 네. 나도 혼자 왔어요. 저쪽 자리 좁아서 옮겨왔어요. 아, 그러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나도요.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쓸쓸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라고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귀찮게 하지 말자. 옆에 아까 그 여자분이 앉았습니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받으세요. 혼자 마시기 그래서 커피를 건넸습니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자입니다. 아, 나는 박순이에요. 반가워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자 씨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나도 비슷해요. 2년 됐어요. 그러세요. 자식들은? 아들 하나 있어요. 며느리, 손주도 있고요. 그럼 좋겠네요. 가족이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있어도 없는 것 같은데.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나 혼자 다니는 거 무서워요. 저도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다녀요. 이왕 혼자 온 거 괜찮을까요? 그럼요. 혼자보단 낫잖아요. 웃음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버스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엔 순희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자 씨, 저 지팡이 멋지네요. 남편이 쓰던 거예요. 그래요? 소중하게 간직하셨네요. 지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서요. 순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나도 남편 시계 차고 다녀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버스가 내장산에 도착했습니다. 산 입구가 보였습니다. 단풍이 불타듯 붉었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와, 순희 씨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보고 싶었을 텐데. 순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같이 보고 계실 거예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단풍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고 떠들었습니다. 저와 순희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단풍잎이 떨어졌습니다. 발밑에 쌓였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순희 씨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 아들한테는 말했어요? 혼자 온다고. 아니요. 친구랑 온다고 거짓말했어요. 왜요? 걱정할까 봐요. 근데 진짜 걱정하나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순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딸한테 말 못해요. 혼자 다닌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쵸?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죠? 그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외롭고 무섭고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순희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순희 씨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상한 말 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단풍이 더 붉어졌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순희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희 씨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김밥이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내가 새벽에 쌌어요.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그래서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순희 씨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쓰게 됐네요. 다행이에요. 웃으며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순희 씨가 옆 침대에서 말했습니다. 정자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저도요. 내일도 같이 다녀요. 네, 그럴게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순희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 자요? 아니요. 나도 잠이 안 와요. 낯선 곳이라 그런가. 저도요. 근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저도 그래요. 우리 내일도 열심히 놀아요. 네.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단풍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순희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정자 씨, 일어났어요? 아침 먹으러 가요. 네. 일어나 씻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산길에서의 작은 사고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걸.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